어, 오늘 강의가 챕터 2인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좀 단소리 좀 하고 들어가려고요. 잠깐만요. 계속 늦게들 들어오고 계시네. 아이고 미안해라. 그 전에 이거를 좀 바꿔놓고 쉐어. 이게 이걸로 들어가면 안 되지. 학생 이름이 나오니까. 네, 이름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챕터 2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주지를 시키고 싶은 게, 이 강의가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돼야지 뭐 그 서티피케이트를 준다 이런 기준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는 뭐 나중에 뭐 녹화된 거 봐도 되고 뭐 이런 식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거는 3분의 2 이상의 실시간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숙제라든가 뭐 과제를 냈을 때 뭐 시험은 없어요. 시험은 없는데 과제를 평가를 해 가지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70% 이상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거로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출석을 뭐 이름 막 부르면은 제 생각에 의미가 없어요. 그 출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왕이면 들어왔으면은 강의를 들으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우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그리고 학생들 뭐 엔게이지먼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는 많이들 이제 교수들한테 이제 요구하는 게 스튜던트 인게이지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인게이지먼,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배우는 그런 그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쓰는 건 뭐냐면은, 특히나 이 코딩하는 이런 강의는 제가 이제 처음에 그저께 이제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듣는 강의가 아니라 같이 하는 그런 강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이제 같이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이 그냥 다들 뭐 합시다 그러면 하는 것처럼 뭐 대부분은 하시는데, 그중에 이제 학생들 보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같이 안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또 다시 하려 그러면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기억이 안 나서 뭐 다시 봐야 되고 막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요 LMS에 보면 제가 어텐던스 그 출석을 갖다가 오늘 하는 출석을 마치 숙제처럼 만들어 놨어요. 뭐냐 하면은 오늘 같이 하는 이 뭐 코딩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같이 진행하는데, 같이 하는 거를 따라서 하시고 그걸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놓는 것으로써 이 출석을 인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하시면은 계속 그냥 같이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세이브 하십시오, 저장하십시오 그러면은 저장하셔 가지고 그 R 파일을,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R 그 코딩한 그 파일을 만드셔 가지고 그냥 끝날 때 올리시면은 그게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으로 지금 강의를 들으러 오시지 못하고 무슨 사정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녹화된 걸 올려놔서 유튜브에서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서 같이 하시고 그거를 이 LMS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은 출석으로 인정을 할게요. 그게 이제 출석에 관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끝나고 나서는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숙제를 줘서 미안하다. 그런데 이거 안 주면 너네들 공부 안 한다. 그리고 평가를 못 한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숙제를 줄게 이러면서 숙제를 이제 주는데 이 과제가 오늘 거에서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 숙제가 뭐 이게 이제 그냥 레귤러 그 학기 중에 이게 이제 하는 거면은 뭐 이를테면은 며칠 있다가 다시 강의를 다음 강의하고 뭐 다음 주에 하고 이러니까 보통 일주일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틀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내는 듀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하여튼 다음 시간 전까지 다음 시간 전까지 내주시는 거로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뭐냐면은 강의 끝나잖아요. 오늘 그러면은 할 수 있으시면은 시간이 되시면은 바로 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머릿속에 있고 바로 그리고 바로 하시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예요. 빠르신 분들은 한 30분. 좀 천천히 하셔도 1시간 내에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올려놓으시면 되고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다른 거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뭐 어떤 용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좀 알게 됐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 파킨슨 병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몸이 굳어가지고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그 병인데 그 파킨슨 병하고 이제 관계는 없는데 이름이 같아요. 영국의 무슨 뭐 학자라 그러는데 이름이 똑같이 파킨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킨슨스 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킨슨의 법칙. 그래서 그 파킨슨의 법칙은 뭐냐면은 시간을 많이 주면은 어떤 일을 이만큼 하십시오라고 해놓고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마지막에 시간이 닥쳐서 한대요. 그래서 그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게 뭐냐면은 일을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주지 말고 잘라서 주는데 그 텀을 짧게 해라.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미루다가 하는 그 시간이 짧아지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강의가 이틀에 한 번씩 월수금 이렇게 가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제를 내는 거를 그 다음 시간 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고 제시도 하나 왔네. 에어페어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는다고 돼 있네요. 어떤 한 분이. 다른 분들 어때요? 파일 다운로드 받는데 문제 있으셨어요? 강의 노트나 제가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아마 시간이 또 잘못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좀 있네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시간 설정이 잘못됐는지. 그 숙제 파일은 아마도 지금 시간 설정이 아마
잘못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시간 설정이 이게 미국 시간으로 잘못 알고 있는지 괜찮은데 시간 설정이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네. 네.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면은 그러면 괜찮겠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교수님, 예예. 그 열었을 때 다운로드되는 그 화면이 안 뜨고 그냥 파일이 바로 열립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 LMS를 이제 여기 걸 처음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 기준으로 이제 해봤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동아대학교에서 쓰는 LMS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걸쳐 있고. 네.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이메일로 그 파일 같은 거 보내드릴 수 있으면은 이메일로 그러니까 이 LMS에 이제 올려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메일로도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 구글 드라이브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놓고 여러분들 거기 이제 액세스 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좀 이렇게 해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이름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뭐 이메일이 두 분이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도 보낼 때 보니까 두 분이 계속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 중에서 박경은 씨 그리고 지다원 씨 두 분 그 이메일 주소가 그 LMS에 등록돼 있는 이메일 주소가 아마 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지다원 씨, 그다음에 박경은 씨 두 분 그 이메일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강의를 들어갈게요.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계속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안 되는 파일이 어떤 거예요? 오늘 지금 강의하는 파일이요? 아니면은 숙제 파일이요? 숙제 파일이요? 제가 그거는 강의 끝나고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숙제 파일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파일이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어갈게요. 챕터 2, Preparing Data. 지난 시간에 우리가 R을 다운로드 받고 인스톨하고 실행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연구를 한다든가 그 데이터를 갖고 뭘 할 경우에 데이터를 받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누구한테서 받았을 때 뭐 엑셀 파일을 받든 뭐 액세스 파일을 받든 뭐 다른 종류의 파일을 받든 일단은 CSV 파일로 변환을 해서 그 파일을 저희가 이제 갖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파일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파일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서 뭐 잘못된 게 있는가, 아니면 어떤 내용, 그런 어떤 필드, 그 칼럼이 어떤 게 있는가, 그다음에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좀 보는데, 그거를 이제 exploring 데이터라고도 하고 preparing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제 커버할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R에다가 불러와서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잘라 가지고 부분 잘라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테크닉이랄까 뭐 그런 걸 좀 오늘 커버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노트를 뭐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프린트아웃 하고 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옆에 띄워놓고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불러올게요. 오늘 쓸 데이터는 웨스트 락스버리라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뭐 하우징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냥 하우징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넣는데 이 펑션으로 해서 넣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header equals true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면은 디폴트라 그래가지고 어떤 다른 걸 안 하더라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갖고 header equal false라고 한번 제가 이제 트라이 해볼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일단은 R을 먼저 오픈하시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R 없이는 R 스튜디오가 돌아가질 않아요. 오픈은 되지만. 그래서 R은 엔진이고 R 스튜디오는 그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R을 오픈하시고 그다음에 R 스튜디오를 오픈하세요. 그래서 제가 스크린을 바꾸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R 그리고 R 스튜디오를 오픈하면은 저처럼 데이터 뭐 챕터 1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다시 프로젝트를 열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챕터 2에 있거든요. 그 락스베리 데이터가. 그래서 전에 같이 했지만 또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뉴 프로젝트 여기 클릭하시고 오른쪽 위에, 그 다음에 뉴 프로젝트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딘가에 이제 갖고 계시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는 디렉토리를 찾아가야 되니까 existing 디렉토리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를 찾아가서 저는 이제 이 데이터가 챕터 2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정해서 오픈한 다음에 create 프로젝트 하면은 이렇게 이제 꺼졌다가 다시 켜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레디 되셨으면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그 카메라 켜는 게 별로 안 좋아요? 한 번 더 알려달라고 말씀으로 하시지 채팅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마이크 키시고 말로 하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이름이 다른 거로 돼 있을 거예요. new 뭐 그렇게 돼 있을 텐데 클릭하시고 new project existing directory browse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어디 있는가를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를 오픈하시면은 저는 이제 데이터가 챕터 2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정해 놓고 오픈하고 그다음에 create project 하면은 그 데이터가 있는 디렉토리가 여기에 들어와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 불러오는 거를 같이 실행을 할게요. 여기서 일단은 하우징 이건 뭐 이름 뭐 여러분들이 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강의를 위해서 의미 있게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어 달라고 해놓고 펑션은 with CSV로 펑션으로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따옴표 안에 파일 이름을 타입하는데 요거랑 똑같아야 돼요. 불러올 파일 이름하고요. 그래서 west roxbury .csv 그리고 이거를 그냥 디폴트로 그냥 그 실행을 해도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에 header equal true 이 true는 다 이 대문자여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그냥 실행하면 똑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그래 놓고 하우징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하우징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이게 엑셀 파일에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ro에 각 컬럼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디폴트로 하든지 아니면은 true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불러 들어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이름 있는 컬럼도 첫 번째 그 열이라고 행이라 그러죠. 행으로 인식을 하게 하려 그러면은 false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보여드릴게요. 이 이름 있는 그 칸도 첫 번째 이 데이터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디폴트로 해야지 데이터 분석할 때
이게 에러가 안 나와요. 굳이 이걸 왜 하나 싶겠지만 가끔은 이런 게 이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게 인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은 이거 없이 그냥 없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다음에 일단은 불러오셨죠? 다음 거는 이제 find the dimension of data frame.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그냥 작은 데이터 같으면은 띄워놓고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몇 개의 그 사이즈가 몇 개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뭐 사이즈가 뭐 10,000개도 되고 뭐 10만 개도 되고 막 이런데 그걸 언제 쉬고 앉았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몇 개의 칼럼이고 몇 개의 워냐 그거를 보고 싶을 때 우리가 펑션 dim을 써요. 요거는 이제 그 약자로 dimension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im 하우징 데이터를 한번 실행을 해 보세요. dim 그러면 여기에 5802 그다음에 14 요게 사이즈 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 행 얼마나 많은 행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요거 14 이거는 컬럼이에요. 컬럼이 열이잖아요. 행열. 그리고 지금 이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 R이나 R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행과 열을 갖다가 표시할 때 앞에 게 행이고 뒤에 게 열이에요. 앞에 게 row고 뒤에 게 컬럼이에요. 보통 그래요. 그거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또 그것도. 다음은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나 좀 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전체 보는 것보다는 앞에 그냥 몇 줄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head라는 펑션을 쓰게 되면은 앞에 6줄을 보여줘요. 6 rows. 그래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앞에 6줄을 그 컬럼은 다 보여주고 row만 6개를 보여줘요. 그게 헤드 펑션을 쓰면 이렇게 보여주고요.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난 시간 이어서 준비가 되셨는지 그거부터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R을 뭐 인스톨하고
지난번에 같이 하셨을 때 그 RStudio 오픈하고 해서 쓰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행하는데 문제 있으신 분 혹시라도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은 all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그냥 뷰를 쓰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하우징 데이터만 타입해도 되는데 뷰를 한번 써서 파일을 볼게요. 뭐가 다른가? 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파일이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그냥 하우징 데이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밑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위에 나타나면서 좀 더 보기가 편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하우징 데이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은 여기 클릭하시고 지금은 언타이틀이에요. 여기다가 저는 이름을 저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어떻게 세이브 하는지 보여드렸듯이 여기 이 디스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은 이 디렉토리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챕터 2 example이라고 해서 이름을 다른 걸로 해서 세이브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 세이브 하실 때 뭐 챕터 2 example 해도 되고 아니면 attendance라고 하셔도 되고 뭐 한국말로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하셔요. 그리고 이따 강의 끝났을 때 그 파일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용으로.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또 다른 걸 이제 타입을 하잖아요. 실행을 하면은 이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럼 그때마다 이걸 클릭하시면서 세이브를 계속 하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어때요? 뭐 현재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쉽죠? 따라하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show the first row, 10 rows of the first column. 그러니까 10개의 줄을 보는데 첫 번째 그 열을 보고 싶어요. 첫 번째만 선택적으로. 그랬을 때 하우징 데이터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과 열을 표시할 때 첫 번째 번호는 row예요. 두 번째 컴마 뒤에 번호는 column, 열이에요. 그 행과 열을 보는데 10개의 row를 행을 보고 싶은데 그걸 10이라고 그냥 하면은 10번째만 보여줘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행에서 첫 번째 10번째까지 그리고 열에서
한 개의 열, 첫 번째 열만 보여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각진 가로가 영어로는 브래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브래킷. 그래서 다른 우리가 그 펑션을 쓸 때라든가 그럴 때 그냥 그 괄호를 쓰잖아요. 근데 이 로하고 행과 열을 표시할 때는 각진 괄호를 사용을 해요. 브래킷을.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첫 번째 컬럼에 10개의 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첫 번째 컬럼 그리고 10개 344.2 412.6 이렇게 해서 10개만 보여줘요. 첫 번째 열에. 그래서 선택적으로 컬럼이든 로든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show the first 10 rows first 10 rows 똑같아요. each of the column 모든 컬럼을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뒤에를 지정을 안 하면 돼요. 그냥 앞에 번호만 있고 뒤에 번호가 없으면은 모든 컬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원, 10, 1. 그래서 보여주는 게 10개의 거를 1 to 10 더 보여주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100개를 보여주네.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개를 보여달랬는데 100개를 보여줬어요. 얘가. 숫자가 잘못 인식이 됐나 보네. 자, 그거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그래도 100개를 보여주네. 1 to 10. 이건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시간상. 그리고 다음 거는 fifth row 다섯 번째 거를 10컬럼만 다섯 번째 거를 10컬럼을 첫 번째부터 10컬럼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도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로에 10칼럼을 보여달라고 한 거고, 조금 지겹지요? 그 다음에 아니요. 좀 지겨워요. 이런 단순 작업을 하면은. 조금 이제 복잡해지고 머리를 좀 쓰고 그래야지 이제 재밌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단순 작업이에요. 다음 거는 fifth row, 다섯 번째를 선택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컬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컬럼, 그리고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 컬럼,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를 수가 있어요. 데이터 브래킷 5.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 그러니까 그 여러 개 들어올 때는 C를 쓴다고요. 그래서 C를 써가지고 1부터 3까지, 카마, 다섯 번째,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고, 다섯 번째 로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컬럼과 다섯 번째,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여덟, 아홉, 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여덟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맞네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은요. show the whole first column 에서 앞에 번호 없이 뒤에 번호만 주면은 첫 번째 컬럼을 보여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러 사인을 쓰게 되면은 지정된 컬럼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컬럼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실행을 할게요. 5분만 더 진행하고 쉬도록 할게요. 브래킷 첫 번째 번호 없이 컴마 뒤에 지정을 해주면은 컬럼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컬럼에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하우징 데이터 해서 달러 사인을 치게 되면은 컬럼 네임이 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걸 지정하고 싶으면 지정해서 런을 시키면 똑같은 결과고요. 그리고 show the first rows, first 10 rows, 10개의 행을 첫 번째 컬럼만 보여달라. 첫 번째 컬럼을 10개만, 컴마 없이 앞에 번호만 있기 때문에 이게 row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실행을 해보시고요. 첫 번째 컬럼이 지정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달러 사인을 쓰셔서 하셔도 되고, 10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거는 하우징 데이터를 하고, 그 다음에 브래킷 10개로 이래서 10, 그 다음에 컬럼이 첫 번째 컬럼만 보여달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컴마 뒤에가 컬럼, 컴마 앞에가 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거 지난번에 했었죠. 서머리 펑션 쓰면은 그 미니멈 넘버 뭐 25 그러니까 25% 넘버 이런 식으로 그 서머리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머리를 쓰는데 지정된 컬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실행을 해 볼게요. summary housing data 그래서 실행을 하고 housing 데이터에서 지정된 컬럼을 서머리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어쩌면은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해서 갖고 놀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좀 더 그 데이터 분석하는데 편하고 더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이라든가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그런 분야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고 어떻게 변환을 하고 어떻게 자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해내느냐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처럼 이 R에서도 그런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걸 내가 필요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보고 자르고 이렇게 추출하고 그렇게 하는 능력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데이터 프리페어링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자 그러면은 지금 9시 거기 10시 55분일 거예요. 그러면 10분 동안 휴식을 하고 11시 5분에 다시 뵐게요. 예, 저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거는요. 우리가 칼럼을 뭐 컷해서 본다든가 뭐 로를 컷해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봤는데요. 이제는 그 컷한 그 부분적으로 그 컷한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쉬워요.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하우징 데이터를 첫 번째 칼럼만 두 번째 넘버를 지정을 했으니까요. 이 컴마 뒤에. 그래서 첫 번째 칼럼만 잘라가지고
데이터 2-1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상 이 R 스튜디오에서의 구조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 때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화살표처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떤 걸 갖다 집어넣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조대로 또 실행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이 세이브를 하세요. 저도 세이브 할게요. 그럼 이제 또 색깔이 또 바뀌고 데이터 지금 챕터가 두 번째라서 이제 이름을 저는 2 그다음에 요 이렇게 그냥 보통 이거를 우리는 그 대쉬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하이픈이라 그러는데 요 이렇게 밑에 있는 거를 갖다 로어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뭐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름 짓기 나름인데 저는 이렇게 이제 로어 케이스 써가지고 이름을 만드는 게 제가 좀 그렇게 좀 만드는 편이고 호징 데이터에서 첫 번째 칼럼만 잘라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2 로케이스 1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첫 번째 칼럼만 잘라갖고 지금 여기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다른 걸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우징 데이터에서 첫 번째 칼럼만 한 게 아니라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5개의 칼럼을 다 집어넣어 달라고 명령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우징 데이터에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잘라서 이 안에다 넣어 달라.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그 선택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름을 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이 아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이제 직접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age 나이를 보고 따로따로 그게 있나?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데서 불러오다가 보니까 실수로 다른 이름을 지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워킹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이름을 따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것도 실수했네. 요거가 지금 다른 데이터에서 이름을 불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하게 되면은 데이터 2-3라고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우징 데이터에서 불러오는데
모든 로를 하고 선택적으로 이름을 여기서 텍스를 한번 불러올게요. TAX 그다음에 flowers를 불러오고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 전부 그 대문자를 썼으면 대문자를 써야 되고 소문자를 썼으면 소문자를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지정하고자 하는 컬럼의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룸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해서 다가 집어넣고 실행을 하고 해서 그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밑에서 잘 만들어졌나? 그러면 3개의 칼럼만 잘라서 텍스라는 칼럼하고 flowers라는 칼럼하고 rooms라는 칼럼을 3개만 잘라서 그 데이터셋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데이터 사이즈가 지금 아까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네. 뭐 5천 몇 개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그거를 다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분석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이렇게 작게 자르고 싶다, 샘플링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이제 테크닉인데요. 50개를 자르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썼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로부터 50개 로를 자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를 수가 있는데 이 샘플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은 랜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5,000개의 데이터 중에서 무작위로 50개를 뽑아달라고 하는 그게 이제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대로 첫 번째부터 50개 줄을 자른다 그거는 샘플링이 아니고 그냥 그런 이제 커팅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랜덤이 추주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random sample of 50 observations 50개를 추출해 달라고 하는 그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쉬워요. 샘플이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대신에 이 raw.names라는 서브 밑에 단계의 그 펑션도 같이 써줘야 돼요. 그리고는 지정을 50개라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샘플1이라고 그냥 S1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데 샘플링을 해서 집어넣어 달라고. 근데 그 이름을 raw name을 그대로 쓰고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자르느냐 하우징 데이터를 해서 50개의 랜덤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런을 해줬는데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
2-1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했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S1 그냥 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S1 샘플 1을 실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이상해요. 50개이긴 50개인데 그냥 이상한 넘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하우징 데이터를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 넘버가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그래가지고 이게 5천 몇 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S1이라는 거는 로어에서 1784번째 로를 가져왔고 3283번째 로를 가져왔고 그래서 50개의 로를 갖고 왔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S1이라는 자체가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업을 더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하우징 데이터에서 S1을 갖다가 이게 앞에가 이제 그거라 그랬잖아요. 로어라고. 그러니까 로어를 50개를 갖다가 추출을 해내서 그걸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 줘야지만이 그래야지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할게요. 그래서 하우징 데이터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잘라놓은 S1 예, 로어기 때문에 앞에 넘버예요. 그래서 카마 해가지고 앞에 넘버만 해서 실행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5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잘라서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또 나중에 사용하고 싶은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이게 그 지금 요 라인은 여러분의 그 렉처 노트 그 강의 노트에 없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마지막에 CSV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보낸다 쓴다 그래가지고 write.csv를 사용해서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지정해 놓은 이거를 파일로 만드는데 파일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지정을 하고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볼게요. CSV 파일을 만드는데 어떤 데이터로 하우징 데이터인데 아까 우리가 지정해 준 샘플 1으로 만드는데 이름을 샘플인데 50개를 잘랐다라고 하고 CSV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한번 이거 시도를 해볼게요. CSV를 안 집어넣고 런을 시켜보면은 에러가 나와요. 아, 이거 안 했구나. 카마를 안 했구나. 이 에러가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에러가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생겼어요. 샘플 50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찾아서 형성된 데이터를 찾아서 오픈을 하려고
요 파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을 하려고 했더니 뭘로 오픈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CSV 파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들어 가지고 순수하게 텍스트 파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노트패드라든가 워드라든가 그런 거로 열면은 이렇게 열려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그 비즈니스 애널리틱 쪽에서 이제 하면은 엑셀 갖고 이제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엑셀 갖고 이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때 이걸 딜리미티드 데이터 파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 짜러져 있는지 칼럼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CSV를 포함을 시켜줘야지만 CSV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런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sample 50 CSV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성된 파일을 오픈을 했더니 제대로 엑셀 파일처럼, 이건 아직도 이게 텍스트 파일이긴 한데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파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게 CS 파일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진행하는 도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실행을 하는데 에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손을 들든지 아니면 말로 하시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보내시든지, 제대로 되고 있는 안 되고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자, 다시 확인할게요.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예, 막 텍스트가 막 오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문제 없지요? 예.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할게요. 오케이. 자, 다음은 지금 이제 단순하게 50개를 잘랐어요. 잘랐다기보다 50개를 추출을 해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근데 어떤 조건을 넣고 싶어요. Oversample houses of 30 observations with over 10 rooms. 그러니까 어떤 하우스, 그러니까 집이 방이 10개 이상이면은 엄청 큰 집인데, 그러니까 이 조건을 주는 거예요. 30개를 자르는데 어떤 조건, 그러니까 룸 사이즈가 10개 이상인 큰 집만 30개를 잘라달라고, 추출해달라고. 그런데 순수하게 방이 10개 이상인 집들을 추출을 해내는데 90%는 10개 이상, 10%는 아닌 거를 잘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조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 테크닉 쪽으로 들어갈 때 좀 이런 개념을 쓰는데, 그냥 순수하게 10개 방 10개 이상인 거 30개 데이터를 랜덤리 추출해 달라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더 조건, 90%는
그 조건에 맞는 거, 10%는 조건에 안 맞는 거, 그거를 30개를 섞어 가지고 추출해 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실행을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그 연구라든가 그런 이제 분석을 하게 될 때 이런 조건이 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행을 할게요. 샘플 2로 지정을 하고 제가 그다음에 샘플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펑션을 써서 raw를 일단 자르는데 네임으로서 어떤 데이터, 하우징 데이터 해서 30개를 불러달라.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probability, 그러니까 그 확률이 요거 IFELSE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IFELS 이거를 이렇게 읽어야 돼요. if else.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뭐 엑셀을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그 단계가 좀 심화된 단계로 가신 분들은 그 엑셀에서 펑션을 쓰고 또 다른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어떤 그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보면은 if 펑션을 많이 써요. if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true면은 이걸 하고 false면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if 펑션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 이게 그 if 펑션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if, else, if 점점 뭐면은 하고 else면은 뭘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명령어고요. if, else, 그다음에 housing 데이터에서 룸이 10개 이상이면은 너무 이쪽으로 갔다. 컷해가지고 밑으로 내릴게요. 룸이 10개 이상이면은 그거에 yes면은 yes가 0.9%, 0.9, 90%, 그다음에 no 0.1, 0.1, 10%. 이렇게 해서 추출해 달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그냥 S2를 사용하면은 그냥 그 raw 넘버만 들어오니까 이거를 보여달라. S2 1.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또 파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write .csv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하우징 데이터인데 우리가 추출해낸 S2를 써서 추출해낸 거를 파일 네임을 아까 우리가 만든 게 샘플 50니까 샘플
떨이인데 떨이라고 그냥 할게요. CSV.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여기에 샘플 떨이 CSV라고 생기죠. 어때요? 할만해요? 또 막 또 예, 채팅이 들어오네요.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어떤 그 명령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오늘까지는 조금 재미없어요. 계속 이렇게 그냥 하는 식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중요해요. 이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다음 것. Reviewing variables in R 그래가지고 variable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넘버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넘버가 아닌 데이터도 있고 캐릭터로 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variable이 두 종류예요. numerical하고 categorical이라고 이제 두 종류 데이터 그 variable 종류인데 numerical variable은 주로 그 넘버예요. 숫자. 그리고 continuous 또는 integer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넘버들이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continuous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딱 떨어지게 1, 2, 3, 4가 아니고 뭐 1.1, 1.2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세분돼 있는 번호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continuous라고 그러고 integer는 딱 떨어지는 번호들 1, 2, 3, 4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categorical data, categorical variable은 넘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게 넘버이긴 하지만 어떤 캐테고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1학년이라는 그 캐테고리, 2학년이라는 캐테고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페이먼트를 냈다 안 냈다, yes, no 이런 식으로. 그리고 categorical variable에는 unordered가 있고 ordered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경우는 어떤 그 순서가 있잖아요. 1학년 다음에 2학년, 2학년 다음에 3학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오더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오더가 없는 경우 그냥 그 동등한 뭐 노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이런 식으로 그 나라들이 그 안에 범주에 속하지만 그런 어떤 랭크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nominal and ordinal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는 ordinal, 순서가 없는 거는 nominal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데 좀 이렇게 어떤 변화를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name이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그 데이터의 이름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names 그다음에 우리가
names 그다음에 또 데이터 housing 데이터를 name을 보면은 그 컬럼 네임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 컬럼 네임이 그냥 그 벡터 데이터처럼 이렇게 그냥 어떤 그 컬럼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한 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컬럼처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펑션 t를 써가지고 그래서 컬럼처럼 볼 수가 있고요. t names 그리고 데이터 1 그러면 이렇게 컬럼 variable name이 이렇게 컬럼에 나열이 돼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컬럼 variable name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total.value라고 돼 있는데 이 점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 이 대문자로 돼 있는데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랬을 때 column name을 바꾸는 펑션이 column names 첫 번째 컬럼이 housing 데이터의 첫 번째 컬럼의 이름을 코마 없이 해도 되는 이렇게 바꿔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바뀌었는지. 아까는 이렇게 total.value로 돼 있었는데 지정을 이렇게 해주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안 보여드렸구나. 이렇게 이제 바꾼 거를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제가 이걸 다시 실행을 했더니 이름이 바뀌었어요. total value가 점이 없이 이렇게 이제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그리고 다음 variable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umerical variable이냐 아니면 categorical variable이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class라는 펑션을 써서 이게 어떤 types of variable이냐, variable이 어떤 종류냐를 이제 보는 펑션이고요. 볼게요. class u를 빠뜨려 먹어. 그래서 total value를 total value를 어떤 종류인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numeric
데이터래요. numerical variable이고 다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컬럼을 보여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bedroom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numeric variable로 class housing data bedroom 이건 인티저네요. 딱 떨어지는 넘버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거는 remodel이라는 컬럼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housing data $sign 리모델 한 거를 확인을 하면은 이거는 캐릭터 캐테고리컬 데이터예요. 캐테고리컬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넘버가 아니라 어떤 그 카테고리를 지정해주는 그런 베리어블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리모델이라는 그 컬럼이 14번째 컬럼이라서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levels라는 이 펑션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한번 또 볼게요. 아까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리모델이라는 이 데이터를 요 컬럼, 요 베리어블을 보면은 리모델을 했느냐? No, none. 최근에 했다, recent. 그다음에 none.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있는데 과연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level이라는 펑션을 써서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해볼게요. levels 그다음에 하우징 데이터의 14번째 컬럼 또는 리모델이라고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런을 시켰더니 null이 나와요. 이거는 말하자면 에러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나와야 되는데 null,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보니까 이 데이터가 지금 그냥 일반 데이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걸 한번 써볼게요. str이라는 string이라는 명령어인데 str 그다음에 똑같이 housing 데이터 14번째 했더니 그 스트링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데이터에 봤을 때처럼 none, recent, old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는데 과연 몇 개나 다른 게 있을까 궁금해요. 그게 이제 레벨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가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가 스트링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null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불러와야 되는데
하우징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데 똑같이 read.csv 그 펑션을 써가지고 불러오는데 그저께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파일 추즈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디렉토리 가서 지정을 한다고요. 근데 그 데이터를 지정할 때 스트링 데이터를 처럼 불러와라. 그리고 t는 이제 true에 이제 그냥 t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캐테고리컬 데이터는 스트링 데이터로 불러와야지, 그래야지 레벨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그 안에 그 다른 그 캐테고리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세이브 하시고요. 하우징 데이터인데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면서 이름을 다른 거로 했어요. df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썼던 파일 추즈를 써서 데이터를 불러올 텐데 스트링 타입으로 그리고 true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런을 시킨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지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우징 df라는 데이터를 불러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레벨을 다시 써볼게요. 어떤 레벨이 있느냐. 그래서 levels 하우징 데이터인데 원래 거 말고 df로 그 스트링 타입으로 불러온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14번째 칼럼을 보여달라 했더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None, old, and recent. 그러니까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카테고리 데이터를 볼 때 몇 개의 난이 있고 몇 개의 올드가 있고 몇 개의 리센트가 있는지를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몇 개의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는지를 모르면은 카운트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레벨이라는 이 펑션을 써서 그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겹지요? 조용하시네. 어때요? 지겹지요? 네, 지겹습니다. 계속 뭐 비슷비슷한 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지겨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더미 베리어블이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요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좀 오늘은 그냥 스킵을 하고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그 데이터 마이닝 테크닉을 할 때 요 더미 베리어블 만드는 거를 다시 할 거거든요. 그때는 요거 다시 하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멈출까 합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2시간씩 하루에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이제 2시간씩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요. 그렇죠? 어때요? 조금 이제 대화 좀 해보고 뭐, 그냥 좋다는데 재밌습니다. 재미없는데 뭘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단기간 강의를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도 좀 힘들어요.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뭐 좀 재미있는 거 그런 그거를 하고 그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이제 그 항상 강의들이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뭐 2번째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셋업도 하고 또 뭐 그런 어떤 뭐 컨셉을 막 얘기하고 준비 과정을 하다 보면은 좀 재미없는 부분들을 많이 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다음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이죠. 다음 시간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장담을 해요. 재미있다고. 재미있을 거예요. 오늘까지는 교수님, 좀 예예 질문 있는데요. 예예 말씀하세요. 예, 그 30개의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 중에서 예예 그 예스가 0.9일 때 90% 조건에 맞는 것을 추출하는 건 맞습니까? 예예예 근데 나우 콘솔 창에 보면은 3개만 30개 중에 3개만 조건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10%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확인을 네, 안 해봤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저도. 근데 네, 일단은 이 argument라고 그러고 뭐 신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argument 상으로는 이게 그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카운트를 해보셨는데 그게 아니다. 반대로 됐더라. 그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 거를 세이브를 하셨지요. 그거를 다시 걸로 가볼게요. 익숙하질 않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보는 거로 볼 수가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홈, 학생 화면 보기.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처럼 들어가면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다가 과제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작업 같이 하신 그 파일을 여기다 제출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여기 LMS에 지정이 잘못돼서 이거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숙제 지금 다시 한번 저기 다운로드 받도록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받을 수 있나?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학생으로 들어와 있어. 이게 워드 파일인데 한국에서는 한글 파일 한글로 많이 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괜찮지요? 안 괜찮아도 할 수 없는 게 제가 한글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못 만드는데 워드도 사용 많이 하신다고. 예.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처음 이거 이제 강의 셋업 할 때
그 홍승국 박사님께서 그 어떤 진행 같은 거를 이제 그 파일로 보내주셨는데 한글 파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워드로 이렇게 변환이 되더라고요. 어떤 그 툴을 쓰니까. 그래서 변환을 했었고,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픈을 해볼게요. 숙제인데요. 왜 이게 뜨냐? 오케이. 영어로 돼 있어요. 죄송스럽게. 근데 뭐 단어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 아니니까 괜찮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 거랑 비슷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빨리 하시는 분들은 30분 안에 하실 거고, 뭐 그냥 많이 걸려도 1시간 내는 할 수 있으시니까 그냥 오늘 배운 거를 다시 한번 그 프랙티스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 전까지 그 R 파일 만드는 거 계속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코딩을 해가지고 이거 세이브 하면은 이게 R 파일로 만들어지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 R 파일, 그러니까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정한 대로 만들어지니까 그 R 파일 만드셔가지고 그 R 파일을 저한테 거기 그 LMS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뭐 채점하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면은 그냥 다 잘한 거로 평가를 할게요. 자, 일단은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거 뭐 퍼센테이지 그 프로버빌리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다른 뭐 질문 사항이나 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걸로 오늘 강의 끝내고 한국 시간 금요일 날 10시에 뵙겠습니다.